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입니다. 여러분 네이처셀이 오전에 낙폭이 좀 있었죠. 낙폭이 있다가 그래도 이제 보합권역 근처로 마무리가 된 그런 하방 경직성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네요. 최근에 주가가 물론 큰 폭으로 상승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네, 이 건이 이제 원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인데. 좀 밀리는 듯 싶다가 다시 낙폭을 크게 축소해서 마무리됐다. 네, 여기에 의미를 우리가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 전에 흐름이 좀 미약했다면 해제 이후에 우리가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4월 달에 나올 재료들을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제가 날짜까지 해서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크게 올릴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거 한번 보고 수급도 한번 살펴보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트럼프 상호 관세 건으로 해서 상당히 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일단 해당이 안 되는 쪽에 대박주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이처셀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네이처셀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영상은 한 발 늦어요. 여러분들이 꼭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신속한 정보 획득이 일단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궁금한 것도 자세히 여기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수급을 한번 먼저 체킹을 할게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7천주 매도 별거 아니죠. 신한 같은데 이 꼬리 같은 외국계 증권사 얘네들 뭐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신한은 장중에도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의미 없는 매매를 이어가고 있죠. 생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자 공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매가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 8일 날 12,000주만 공매가 나올 정도니까 122만 주 거래된 중에 공매 비중이 1%도 안 돼요. 0.98%. 자, 그리고 대차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4월 3일 날 5만 주, 4월 4일 날 7만 주, 4월 7일 날 4만 주. 자, 이 정도의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크게 늘어난다고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결국 대차가 이렇게 늘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도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요즘 여러분 지수가 많이 내렸다가 약간 이제 꿈틀하죠. 그러니까 지수가 좀 올라올 때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시세를 안 내요. 지수가 흔들거리거나 좀 하락하면 네이처셀은 오히려 그때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 관계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네이처셀의 주포는 운전을 참 잘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 경고 종목 해제가 이제 3월 10일 날 결정이 될 건데 장마감하고 그때 대개 한 3만 원 언저리 근처만 넘지 않는다면은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지만은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되면 NXT 시장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틀려요. NXT 시장이 생기면서 이 대체거래소에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매수세가 이 거래량 자체를 늘리게 만들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힘이 날 거예요. 그게 바로 과거에 투자 경고 종목 해제될 때랑 지금 해제되는 거랑 좀 틀린 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3월 달에 NXT 시장이 개장이 됐기 때문에 이 영향이 굉장히 지대해요. 뭐 이를테면 네이처셀이 한 50만 주가 하루에 거래됐다. 그러면 KRX 시장에서 한 30만 주 거래되고요. 그리고 NXT 시장에서 대개 한 20만 주 정도 이런 비율로 예전에 거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 20만 주 정도가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돼 있는 것 때문에. 근데 해제가 되면 이 부분에 거래가 붙는다는 거죠. 거래가 붙으면 이게 하락 방향도 아닌 상황에서 상승 방향으로 결국 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모멘텀도 확실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굉장한 포인트가 된다 이거죠. 요게 이제 내일 모레 결정이 됩니다. 4월 10일 날. 요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근데 이런 우리가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탠과 관련한 미팅 건이라든지 이런 좋은 모멘텀을 알고 있는데, 자, 어떤 기자 같은 경우는 기본을 모르고 기사를 올려요. 이를테면 제가 쭉 보니까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 자포스트가 되게 뭐하는 인터넷 사이트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네이처셀이 퍼가 1481배이기 때문에 못 오른다. 임상 성과 여부의 주가 방향 결정될 듯. 이거는 제대로 썼는데 이것도 틀려요.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는 올라가는 거지. 성과 여부의 주가 방향 결정되는 건 이건 나중에 주가 방향이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죠.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임상이 좋게 결과가 나타나면 오히려 반락하죠. 반락했다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서 가든가. 그런데 이 주식도 모르고 네이처셀은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펀더멘탈 수치 보고 투자하는 줄로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 이런 기사는 여러분들이 걸러야 돼요. 걸러야 됩니다. 가끔 이런 기사들이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기자들이 이런 기사들을 쓰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네. 요 정도 디스성 기사라고 나왔지만은 우리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될 그런 기사거리가 하나 나와 있는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7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TV조선에서 라정찬 박사와 함께하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 희망 조기세포 해가지고 이런 건들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 박사가 나와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나왔죠? 그죠? 나오셨죠? 근데 이게 과거에 나왔던 이 동영상인데 이게 2017년에 나왔던 건데 이제서 진짜 빛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네이처셀은 제가 쭉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수도 아니고 이제 삼수하는 거 아닙니까? 삼수. 삼수하는 격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삼수를 해서 이번에 결실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한 7, 8년이 걸렸네요. 스크립트 내용도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좀 빛을 발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요것이 이제 바이오스타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4월 13일에 열리죠. 여러분 오사카 엑스포 2025 오사카 엑스포 요게 4월 13일 제일 좋은 부스 자리를 지금 현재 네이처셀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주가를 끌어당길 모멘텀이 좀 나올 것 같아요. 4월 10일 날 투경이 해제가 되고 4월 11일부터 이제 거래가 재개가 투경이 해제돼서 이제 거래가 정상적으로 되게 될 경우에 4월 11일이 이제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이 오사카 엑스포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겠죠? 네,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4월 10일 날 투경 해제. 그리고 4월 13일 날 오사카 엑스포. 그죠? 그리고 4월 17일 날 미팅. RMAT하고 BTD 미팅 같이 하고 여기서 EAP 건과 관련한 언급도 좀 다시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동정적 사용 승인에 대해서 기대가 크잖아요. 자, 그게 끝이냐? 끝이 아니죠. 4월 23일 날 정박사 컨퍼런스가 있죠. 컨퍼런스. 여기서도 또 양념격 될 수 있는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5월 달에 420일 기준 하에 식약처에서
조인트 스템의 승인 여부를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5월 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수순이거든요. 그죠? 네. 요겁니다. 그래서 이때 조건부 승인을 사실 신청은 이번에 조건부 승인을 한 건 아니죠. 하지만 이번에 통과를 시키든가 아니면 반려를 시킬 수도 있는데 반려시킬 수 있는 식약처 입장이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뭐 좀 연기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조건부 허가를 하게끔 한다든가 막 이런 건에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수순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투경 해제를 기다리고 있는 주가 모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9일날하고 10일날은 주가가 좀 안 오르고 좀 쉬는 게 낫겠죠. 그래야 투경에서 해제가 되면서 NXT 시장에서 거래가 더 붙으면서 시세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된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이런 수순을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에서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영상은 항상 좀 늦어요. 늦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미리 주셔서 바로 정보를 바로바로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꼭 들어오셔서 실시간 정보를 캐치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이처셀 입장. 그죠? 그렇게 해서 저하고 같이 한번 베스트 전략을 짜보자고요. 실시간 정보 놓치지 말고. 그죠?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네, 뭐 딴 종목도 추천도 들어가니까 꼭 문자 주시고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요거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몇천 프로, 뭐 10배, 20배, 막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한 50% 정도 시세를 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대개 8,000원에서 만 한 5,000원 선 정도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 일하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네, 시총은 7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 총계는 한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구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네,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투자 기간은 2 내지 4개월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네, 여러분들 뭐 상호관세 이 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의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불안정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쪽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입니다. 네. 이미 대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급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종목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뭐 외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이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 순매수 전환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와 같이, 그죠? 네, 외인이 빨간 선이죠?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매수를 들어갈 거고
외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아다리가 맞는 거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꾸준하게 실적이 점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2022년도, 요때죠, 요때. 예, 요때부터 턴어라운드, 흑자 반전해서 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예.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현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주주총회 공시에서 주주 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엔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오면서부터 결국 달러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엔화 초강세에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땐 매도하라. 네, 이런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요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전번으로 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